오늘은 젊은 피, 그다음에 프레시한 아이디어, 그리고 엄청난 그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이스를 갖고 있는 우리 손인준 연구원을 모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입니다. 네네. 어떻게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좀 애초에 공학을 전공을 했어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양산 수율 관련된 팀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램 엔지니어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 뒤에 이제 증권업으로 넘어와서 반도체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애널리스트를 한 지는 이제 작년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으시고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패기 넘치는 것이 소부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의 뒤편에서는 소부장도 한두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화두가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이익 전망, 목표 주가 계속 상향인데 우리 손혜원님 보시는 지금 목표 주가하고 이익 전망 여기서 멈추는 것인지 일단 본인의 목표 주가하고 이익 전망 한번 간단히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일단 삼성전자 목표 주가 56만 원이고 하이닉스 37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는 12개월 선행 PER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배 정도 부여를 했고 사실 주가가 가장 편안하게 오를 수 있을 때는 여전히 실적 추정치를 계속 상향시킬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메모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나중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통한 폭발적인 주가 상승까지 더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실적 추정치가 저는 많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레이팅 얘기가 더 많고 추정치 상향에 대한 얘기가 적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아직도 추정치가 올라갈 룸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실적 추정치의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핵심은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범용 디램과 낸드 쪽 가격이 원래는 한 자릿수밖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봤던 게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서 20%대 성장이 당장 3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갈수록 메모리 쇼티지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컴퓨텍스 같은 IT 행사에서도 그렇고 대용량 램을 채용하는 AI PC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서버용 디램 수요가 감당이 안 되고 또 애플 같은 스마트폰 상위 업체들은 물량 선점을 통해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디램 현물가가 다시 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분기 가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컨센서스가 올라갈 룸이 있고 내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핵심은 HBM 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HBM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올해 연간 가격에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지나니까.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HBM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범용 디램 대비해서 HBM에 투입하는 웨이퍼의 가치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내년도 HBM 가격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어느 정도 내년에 가격을 올리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한두 달부터 관측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수용하는 가격들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마다 물론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엔비디아 같은 상위 핵심 고객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싸게 소싱이 될 것이고 AC 고객들이 좀 더 비싸게 사가게 될 텐데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내년도 HBM의 블렌디드, 그러니까 평균 ASP는 올해 대비해서 2배를 훌쩍 넘길 것이다. 2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한 460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8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 연구원님의 주장은 올해 3분기 또는 그래서 내년도까지 봤을 때 디램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더 이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본인 포함해서 다른 분들의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 핵심은 디램의 쇼티지가 여러 가지 AI PC를 포함해서 LPDDR도 있지만 HBM4도
4E도 내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죠? 올해가 한 350, 60조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네, 500? 580조. 근데 그것이 거기에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거고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가 70조 정도 되고 270조 네, 비슷한데 네. 내년도는 460조. 460조. 네.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 전망이 제가 네. 느낌상으로는 네, 평균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그 일반 D램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네. 보통 2, 4분기에 지금 D램 2, 4분기 영업이익이 뭐 60조다, 뭐 180조, 9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3분기 가격 전망이 보통은 한 자리까지 아니든 낮아진다고 보잖아요. 네. 10% 초중반까지. 네. 4, 4분기에는 단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최근까지의 컨센서스 비슷했는데 네. 거기서부터 다시 3분기 더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거 어떤 사례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3분기 계약 협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네네. 초기 호가가 뭐 제시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20% 정도, 낸드는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가.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와 비추어서 봤을 때 사실 모든 면에서 수요가 지금 쇼티지인 상황인데 서버와 특히 LPDDR 중심으로 쇼티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 네. 그래서 LPDDR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 매크로 이슈로 시작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을 때 나왔던 얘기가 내년에 내년이 아니죠. 올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되는 이 베라 CPU, 엔비디아 베라 CPU에 들어가는 소캠의 LPDDR 탑재량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줄어든 버전에 대한 생산 물량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LPDDR 16창으로 쌓는 버전이었던 게 8층 버전이 많이 16층이 아니고 8층. 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왜 그럴까 보면은 이 베라 CPU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고 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컴퓨텍스도 그렇고 에이전틱 AI가 화두인데 이 결국엔 AI 에이전트 구동이 확산되는 측면에서 이 CPU의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강한 상황이고 CPU가 굉장히 지금 쇼티지인 상황인데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선 지금까지 AI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CPU도 이제 많이 깔아야겠죠. 이 단독 매출이 발생하는 이 베라 CPU 단독 버전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높은 점유율을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메모리 쇼티지 핵심은 이 앞으로 한 2, 3년간의 생산 전략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공급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당장 주문이 는다고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LPDDR의 가장 핵심 부담인데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굉장한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량을 작년 대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 자체가 예. 위축되는 게 아니고 네. 반도체 D램 가격을 높여서 정가시키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애플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매출액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죠. 그 기기 자체를 그냥 많이 깔아두면 추후에 이 소프트웨어 매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밸류체인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고 반대로 중화권 뭐 안드로이드 업체들은 뭐 10%를 넘어서 올해 20% 가까이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애플 입장에서는 걔네가 메모리를 못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의 이런 체력을 이용해서 다른 업체들 대비 훨씬 우위에 있는 구매력을 이용해서 이 메모리를 더 가져가고 메모리를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량의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전략들은 결국은 메모리 업체들로 하여금은 가격을 계속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 LPDDR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서버용 D램 같은 경우 올해 이 HBM과 서버용을 합쳐서 보면 처음으로 물량 자체가 절반이 넘게 되는데 네.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물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응하는 물량이 한 50에서 60%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올해도 너무 주지 못한 물량이 많은 상황인데 내년에 지금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업체들이 달라고 하고 있는 물량은 올해 대비 거의 뭐 2배를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보통 한 60% 이상은 달라고 합니다. 디램에 네. 가져가는 물량이. 서버용 디램의 네. 경우에. 근데 사실 60%도 대응이 안 되고요. 지금 아무리 지어짜도 30%에서 40%까지 내년도 서버용 디램 빅그로스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하려면 나머지 또 더 지어짜야 되는 건데. 걔네가 60% 네. 그로스를 원하는데 성장을. 네. 우리는 아무리 짜내도 그쪽으로 아무리 알로케이션 해줘도 한 30-4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명명백백하게 지금 현재 쇼티지가 완화된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내년까지는 그래서 무조건 쇼티지가 더욱 극심해지는 더 시기. 극심해진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변수는 2028년이 될 건데 어쨌든 올해 지금 이 시점 여름의 시점에서는 내년도의 추정치가 아직 올라갈 놈이 많다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은 무조건 내년까지 쇼티지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LPDDR 서버. 그다음에 그게 HBM. 그러니까 HBM. 결국에는 이 팹이란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그렇죠. 어느 한쪽에 수요가 튀면은 나머지까지 다 영향을 주는 구조라 뭐 PC도 사실 출하량을 올해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원가 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최근에 PC 업체들은 이제 최근도 아니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읍소를 해도 거절을 당하고 있다. LTA를 요구를 해도 거절을 당하고 있다. PC 너네가 신경 쓸 수 없다. 예, 맞죠. 기본적으로 서버용 디램에 대응되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워낙 높은 이제 호가를 이용해서 이 캐파를 거기에 우선 배분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굳이 서버용 제품군을 줄여서 컨슈머 할 리가 쪽을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짜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퇴짜를 맞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잠재적인 수요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못 가져가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혹시나 서버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 더 달라고 무조건 올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RTX 스파크라는 AI PC용 칩을 또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점은 이 대용량 램 128GB를 탑재했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일반적으로 12에서 16GB, 높아야 24GB 정도 되다 10배네요. 보니까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고 이거는 이제 로봇도 초기 버전들이 한 128GB 정도 탑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의 10배 정도 되는 신규 AI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메모리 쇼티지 때문이라도 내년부터 당장 탄력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 수 있는 제품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사이클의 장기화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올해 지금 6월 달이지만 3분기 가격 내고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연장돼서 27년까지는 노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그 AI PC의 메모리 용량 자체 늘어나는 거, 서버는 말할 것도 없고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빅테크 수요의 60%도 안 되는데 맞춰주는 것이 내년도에 요구되는 것이 올해보다 60% 이상인데 증가율이 우리는 30%도 증가를 못할 것 같으니 다른 PC하고 휴대폰은 언감생신 뭐 LTE를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4분기 가격 내고도 아마도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불과 한 달 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더 가격이 우호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이익 상향의 단초가 될 것이고 이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얘기했는데 정작 작년까지 아주 핫했던 HBM을 얘기 안 했는데 이게 HBM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할 텐데 캐파시티가 네. HBM이 들어오면은 그거 맞춰주려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 HBM의 롤, HBM 가격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내년에도 오른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요거 좀 연결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하나 네, 한번 보실까요? 가져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실제로 디램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군별로 봤을 때 네. 웨이퍼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 업체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이냐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이 1A 공정과 1B 공정을 갔을 때 웨이퍼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공정 세대가 한번 변화할 때마다 보통 웨이퍼당 나오는 빗 규모가 30%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거는 컴퓨팅이라고 했지만 이건 서버용 디램입니다. 네. 그래서 원비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서버용 디램이 지금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제 최근에 램프업되고 있는 1C 나노는 이것보다 더 높겠죠. 제가 추정했을 때는 이 범용 디램의 성숙 수율인 한 90% 초반 정도를 이제 감안해서 네. $50,000 정도나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웨이퍼 있어요. 한 장. 예, 그러니까 이건 파운더리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네.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000 정도 부근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10월쯤에 협상됐던 그러니까 그 슈퍼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협상됐던 그 HBM 가격에 근거해서 올해 연간 공급 가격이 묶여 있기 때문인 거고 일례로 이제 HN3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 올해 기가빗당 1.3에서 일부 고객들은 1점 후반대까지도 가져가는 걸로 보이는데 네. $1.5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0가 안 되는 거고 HM4 같은 경우에는 $2.1 기준으로 봤을 때 $20,000 부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생산 들어가려는 거 HBM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HBM을 생산하면 할수록 이 서버용 디램 대신에 HBM을 생산하면 할수록 사실 이 디램 마진에서. 업체들의 매출액과 마진 모두 다 줄어드는 꼴인 거죠. 그러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생산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쇼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주요 고객들과 먼저 논의를 해서 네. 제품 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HBM을 생산을 해주려면 서버용 디램만큼 가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당성을.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딴 거 생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저쪽에 아직 반 40% 남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 원비나노 서버용 디램의 웨이퍼 가치와 동등한 수준까지 HBM의 웨이퍼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면 HBM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를 네. 이제 이 차트로 표시를 한 건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당 가치가 낮은 이유가 이 수율이 일단 낮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이가 크기 때문에 다이가 크다는 거는 랜덤 디펙이 발생할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상하지 뭐 못한 거. TSV를 뚫어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공정 복잡도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성숙 수율 자체가 사실 80%대밖에 안 되는데 그거와 이제 후공정 수율도 원래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99%에 가까운데 네. 여기는 일부 수율 손실이 있죠. 이거는 공급업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은 HN3는 뭐 거의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거고 HN4도 3배 가까이 HN4에도 뭐 한두 달 전에 초기 논의됐던 가격보다는 2배 가까이 오를 룸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까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인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부 이 고객들과의 논의에서는 HBM4가 이제 내년에 또 핵심 물량이다 보니까 4에서 $5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2불 초반대가 네. 4에서 5불, 4불 이상.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뭐 거의 90% 100% 올라가는 가격을 예고해봤자 네. 그것도 여전히 원비 나노의 일반 디램보다는 웨이퍼당 가격 네. $50,000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도 네. 근데 그 정도는 타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은 이 제가 시나리오별로 나눠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시나리오 1 같은 경우가 핵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땐 최소 기준선이 될 만한 가격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시나리오 2부터가 보다 강세 시나리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평균으로 보면은 시나리오 1과 2의 중간 정도 지점의 가능성이 높다. 1과 2. 예, 실제로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판매가는 근데 이 각 시나리오별로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HBM 영업이익은 사실 작년이 올해 말씀드린 거죠. 2026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HBM 영업이익은 한 37조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37조. 네, 그러면은 이제 전사 디램 영업이익의 10%가 안 되는 건데. 그래요. 10%도 안 돼. 이제 범용 디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HBM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저는 최소 기준선으로 봐도 144조 이제 시나리오 2부터는 그 이상 그리고 초강세 시나리오는 이제 270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실제로 발표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 실적 추정치는 합산 영업 HN 영업이 한 17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170조 네. 합한 영업이익에 삼성 하이닉스 각각의 560조, 뭐 420조 영업이익에 포함된 건데 네. 그것이 아까 시나리오 1과 2 중간 정도 네. 시나리오를 갖고 한 거죠. 네. 그것이 HBM이 올해보다도
100 몇십 조 이상이 에딩 된 건데 네. 추가된 건데 그게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이익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그거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지만 네네. 진짜 이제 3개월 평균 수치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300조 중반대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400조 중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100조씩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 핵심은 이제 또 HBM이 될 수 있다고 보는 HBM 이 겁니다. 될 수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HBM 영업이익이 한 140조 정도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네, YOY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 추정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범용드램과 낸드는 가격이 거의 못 오른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쇼티지 자체는 유지가 되겠지만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장기 공급 계약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냥 이익률을 유지하는 정도 신경을 쓰고 나머지 이제 HBM 가격 인상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만약에 범용드램 낸드까지도 가격이 더 오른다 하면은 추가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긴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갈 룸이 아직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게 리포트가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이 이틀 전에 발표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일반적 기관 투자가들은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저녁 정도에는 대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차분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HBM만 가지고 다른 거는 올해 가격이 내년도에 더 안 오르더라도 빠지지 않고 빠질 이유가 없겠네요.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네. 다른 것도 맞습니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럼 네. 롱통을 맺으니까 LTL을 맺으니까 LTL을 맺는다는 거는 지금 가격에서 뭐 많이 올라갈 때 그걸 포기한다는 거가 되고 혹시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 막아준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위아래를 동시에 포기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길게 가보자는 건데 네. HBM은 디램하고 너무나 가격 차이가 웨이퍼당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게 50%인지 100%인지 150%인지 이제 그것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네, 애널리스트는 그거를 잡은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잡혀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스윙 팩터가 네. 변화가 대충 보니까 100조 이상, 100조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00조를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캐스트가 내년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네. 그러면 내년도 PER로 5배다 얼마다 하는 수치도 실제는 다운사이드가 생겨서 5배가 6배 올라가는 게 아니고 6배면 오히려 5배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내년도 500 몇십조, 420조 이 시나리오의 중간 이하 네. 잡은 거에 PER 8배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올해와 내년의 EPS 평균치여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도 EPS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훨씬 올라가게 되긴 하죠.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는 내년도 EPS로 따지면은 PER이 뭐 7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목표 네네네, 주가는 네네. 내년도 EPS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한 5배 미만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내후년도의 이익이 내후년까지는 28년까지인데 28년 이익이 정체거나 마이너스가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내년도 이익이 진짜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간다면은 여전히 많이 싼 거 아닙니까? 목표 주가를 하더라도 6배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개월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미 최근에 사실 메모리 업종 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오죠. 오늘도 나왔어요. 네, 목표 주가 상향 계속되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올라서인데 저는 뭐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 모든 측면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을 거고 또 올해 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도 가격 인상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또 추정치 상향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가 계속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6% 넘게 올랐어요. 근데 네. 올라간 것이 샌디스크 어저께 빠져 11%, 인텔 11%. 인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오늘 19일인데 19일 아침에 미국장 18일과 끝나는 거 보니까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샌디스크 전부 다 뭐 9%, 11%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되는데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요즘 1,500불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어저께인가 오늘 말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도이치뱅크가 나온 리포트가 보니까 보통 얘네들이
회기년도 27년 하면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로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손영구님이 말씀하신 손영구의 목표 주가 네. 그것이 올해 이익과 내년 이익의 중간 정도로 해서 네. 거기에다 PER 8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올해 내년 평균. 올해 이익보다 내년에 올라간다 보고 내년 이익만 기준으로 하면은 PER이 훨씬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EPS가 높으니까. 네. 근데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마이크론의 EPS가 내년도 캘린더 이어 우리랑 똑같이 27년도 네. 그게 그저께 $160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피스컬 이어 회기년도 27년에서 올해 거 내년 거 섞여 있는 거 기준으로는 컨센서스가 네. 얼마 전까지 $110 정도였는데 아. 당연히 올해 거 9월, 10월, 11월 거 빼고 네. 내년 거 고스란히 캘린더에서 27년 하면은 더 높아지긴 맞겠지만은 네. 도이치에서 나온 거 그저께 목표 네. 주가 뭐 1,600불인가 1,500불 한 거 네. 그거는 EPS가 내년 거 고스란히 네. 온전히 160불이에요. 아, 네. 160불 내년 거. 근데 목표 주가 1,500불. 그러면 PER이 얼마냐면은 9.34배가 나와요. 근데 걔가 맞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외국계에서는 1,500불을 부르는 순간에 EPS가 올해보다 훨씬 높으니까 하면은 PER이 9배 초반까지도 이미 부른 거예요. 9배, 네. 9.3배. 네. 그럼 9.3배. 우리도 애널리스트 어닝이 있으니까 내년도 고스란히 만약 믿는다면은 근데 내년도 이익이 더 올라갈 룸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EPS만 가지고도 만약에 걔네가 피오그룹이 9.3배면은 피오그룹은 하이닉스는 얼마를 줘야지 마실까요? 타당할까요? 거꾸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 일단은 뭐 사실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좀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해소의 목전에 있죠. 곧 이제 ADR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대비해서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더 높은 PR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9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아직 그러니까 제 목표 주가도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일단은 앞으로 3, 4개월은 내년도 추정치의 상향이 폭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올해 말부터는 28년에도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냐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는 좀 움직이는 변수들이 되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내년에 팹이 되게 많이 열리게 되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시즌인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엔비디아의 올해 출시된 루빈, 내년 출시되는 루빈 울트라 그리고 내후년에 출시되는 파인만으로 갔을 때 과연 파인만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이런 HBM과 범용들의 탑재량 유지가 계속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변수가 솔직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탑재량이 준다기보다는 유지가 될 수도 있다. 탑재량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멈출 수 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고 뭐 핵심 이유는 사실 그것도 메모리 구하기 어려워서긴 하겠죠. 근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어쨌든 좀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벌써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당장 내년 27년에 EPS를 풀리 반영하면서 PER이 너무 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시선은 28년과 그 이후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제 목표 주가 이후에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존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사실 지금 12개월 이제 선행 EPS를 활용해서 저는 목표 주가 상향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마이크론이 우리보다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으니까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9배, 10배 사이를 쳐서 1,500불, 1,600불 부를 수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데 네. 될 수도 있고 좀 못 될 수도 있는데 네. 걔네들 목표 주가도 네. 그거는 28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변수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실제 9배, 10배가 갈지는 네. 그것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가기 전에 EPS 자체가 높아지는 게 네. 마이크론 실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거니 네. 삼성 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 이익 전망 자체가 높아지니 그것만 가지고도 갈름이 아직 많다. 이게 초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은 마이크론이 뭐 9배, 10배 나와 1,500불인데 9배라 치고
9배보다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아까 우리가 내후년 거를 불확실한 걸 미리 선행을 하더라도 한 8배 정도는 뭐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8배 정도여서 만약에 내년도 이익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고 네. 내후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도체 가격이 폭락으로 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네. 내년도 EPS에다가 한 8배 정도를 만약에 제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손희연고님 지금 자료에 대입하면은 네. 그럼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가의 2배 이상인 거거든요. 대충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대충 얘기한 건데 네. 손희연고님 기준으로 그게 컨센서스화 되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조금 높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의 한 8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약간 낮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마이크론이 한 9배 정도 간다는 가정을 갖고 와 있는 거고 네. 그게 도달한다는 거는 28년도에 아까 파인만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새로운 아키텍처가 무조건 반도체 D램을 메모리 용량을 높이는 게 아니고 수요가 안 필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가 못 만들다 보니까 네. 걔네들이 액션적으로 효율화 작업을 미리 해버리면은 그쵸. 우리한테 부메랑 아닌 부메랑이 한 번 정도 체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반도체 물량 자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어찌 늘어나니 네. 내후년도에는 그게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년 뒤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28년을 약간 불확실한 영향을 둔다면은 네. 그러면 9배, 10배를 못 가면은 우리도 8배 정도 네. 이하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나 목표 주가 최고치 그분이 네. 그런 논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500만 원 정도가 그런 거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그쵸. 그걸 동의하시냐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점에 지금 6월이어서 그렇지 그렇죠.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 EPS를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9월, 10월 보통 컨센서스 내지는 약간 우려, 네. 소수 의견이죠. 네. 모 증권사 모아주한 외국의 바클리 네. 얼마 전에 반도체 가격이 내년 1월부터 네. 초부터 빠질 수 있다. 음. 국내에서도 일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올해 4,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멈추거나 혹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려면 올해 가을 10월 달부터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 둔화가 네. 뚜렷해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에 쭉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직 그 22년 다운사이클 진입 이후에 이 멈춰 있었던 캐펙스가 극심하게 작용을 하는 시즌인 거고요. 내년까지의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HBM은 아직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전체적인 범용 디램 대비해서 수요 빅그로스가 크게 아웃퍼폼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수요 빅그로스가 아웃퍼폼이란 말이 무슨 말씀? 쉽게 말씀해 주시죠. HBM의 수요가 네. 범용 디램 수요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 네네. 기준으로만 네네네네.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전체적인 디램 캐파 내에서 HBM 캐파의 비중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가 35% 정도까지 HBM 캐파 비중이 올라가고 와. 업계 전반적으로 한 28에서 30% 사이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또 HBM으로 배정되는 캐파 로스로 인해서 범용 디램 쪽에 다시 준다. 빅그로스가 크게 늘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10%고 20%.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저는 가격이 빠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후년이네. 네. 이제 뭐 핵심 우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구글을 시작으로 유상증자까지 시작을 해버렸다 그걸로 보니까. 넘어갈까요? 네. 네네.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현금 흐름 대비해서 캐펙스의 비율이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90%를 넘어서 90%뭐 후반까지도 일부 업체는 가고 그러는 건데 그 남은 이 한 자릿수 정도 되는 비율이 프리 캐시플로우인 건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전부 다 캐펙스로 배정이 되고 있다는 거니 얘네가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인데 얘네의 현금 흐름이 마르면 이제 계속해서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냐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부채에서 유상증자로 진입이 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금 흐름이 이제 앞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다 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정부 자금까지 동원될 수 있는 거고 아직 이제 이 AI라는 건 사실 단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맞아요.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돈이 나올 구석 그리고
가격을 끌어올릴 구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쇼티지는 내년까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가격이 빠지는 건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 건데 빅테크들이 계속 돈을 쓰는데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서 프리 캐시플로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럼 프리 캐시플로가 거의 제로가 되면은 자사주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빚을 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여의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지려면 빨리 지고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유증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유증을 하면은 걔네들한테 두 가지 판단이죠. 이것이 계속 비즈니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얘네가 유증을 하는 거 그거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프리 캐시플로를 남겨서 투자를 해야 된다. 국가적 자원이건 레이스에서 빠지면 자빠지니까 계속 갈 것이고 최소한 1, 2년 정도는 그러면 한국이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들이 돈을 비싸게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근데 28년, 29년 되고 계속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작한 게 국가적 전략적 싸움이다 보니까 돈 나올 구석은 국가가 돈을 대든 오늘 인텔도 뭐 국가가 돈 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나오는데 이런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올해 말 최소한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데 어떤 큰 장애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현재 판단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캐시플로우가 진짜 모든 업체나 상당수가 펀딩도 안 되고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펀딩이 안 되게끔 만들지 않는 환경, 네. 금리를 팍팍 올리거나 네. 아니면 무슨 자금 시장에서 IPO가 확 무너지거나 네. 그런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뭐 엔트로피나 얘네들이 자금을 못 구한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게 네. 가장 큰 난제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계속 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연말이 되면 매크로가 중요해질 거라고 좀 보고 매크로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네. 매크로 흔들리면 저 노이즈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쫄지는 말자. 네. 이렇게 말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도 끝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이 워낙 또 우리 대형주도 잘 아시지만 그 전에 했던 종목이 있으니까 간단히 뭐 여쭤보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네. 최근에 그 쓴 리포트 중에서 예스티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VM이었잖아요. 네, 네. 예스티부터 좀 요즘 상황과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목표 주가를 넣고 이제 커버리지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별로 없는 업체인데 그렇죠.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EST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EST는 지금 원래는 이 열감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후공정 제품군들을 위주로 하고 있던 업체여서 네. 어떤 실적의 그로스나 마진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레거시 장비들 위주로 판매가 되면서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한 1,450억에 영업이익 한 250억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50억.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뭐 사실 그 실적만 보면은 좀 비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군에 시장 진출을 한다는 거여서 거기에는 원래 독점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독점하고 있던 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제 판결문이 나왔고 네. 실제로 고객사 입장에서 이 EST의 장비를 사용하고 추후에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금 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 호재였네요, 저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이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의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건 굳이 ST만 아니고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좋은 이슈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예. 이 메모리 업체 중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히 디램 업체 중에서 고압수소 어닐링을 사용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이 올해 말에 개발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양산 진입을 하게 될 원디나노 공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네. 있어요. 근데 디램의 캐파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 전반에서 굉장히 또 향후 2, 3년간의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커지네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연 시장 규모를 형성하던 네. 이 제품군인데 이 디램사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연 시장 규모가 700억에서 크게 보면 1,000억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 또 네. 엔진 인풋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원디의 램프업 이 시기와 어떤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ST의 장비가 조금 어필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 75매 버전과 125매 버전을 둘 다 네. 개발을 해놨는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팹 공간의 부족 때문에 125매 장비에 대한 어떤 어필이 상당히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고객 논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이제 양산성 검증하고 추후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행력의 검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적 추정이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은 한 770억 정도로 보고 3배, 있으니까 우리보다. 이제 완전히 기업의 가치가 좀 펀더멘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장이 더 커진다. 지금 원디는 3사 중에서 어디가 먼저 시작한 거죠? 개발 시기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른 타임라인을 잡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부 업체마다 뭐 이 HPA를 원디부터 적용하려는 업체도 있고 네네.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비부터 적용하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는 이미 사갔었고, 뭐 제로웨이부터 적용하려던 업체도 있습니다. 원디 이후의 공정 세대인 거죠. 근데 그게 또 최근에 원디로 앞당겨진다는 이야기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원디부터는 다 같이 좀 채용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후반, 내후년도에 많이 채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뭐 타임라인을 보면은 아마 올해 말부터 그 원디 나노용 공정 장비가 이제 데모가 시작이 되고. 실제 물량으로 그리고 이제 양산 출하가 본격적으로 장비 관점이 시작이 되는 건 내년 하반기가 될 거고. 그렇죠. 이익전망 할 때 PR을 할 때 올해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쟁사 원래 선두였던 H 회사 그 회사가 뭐 8대2, 뭐 9대1 이렇게 갖고 있나요? 마켓시어가?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상 100%라. 100%. 예. 그럼 나중에 5대5가 됐든 6대4가 됐든 뒤바뀌는 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다 같이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면서.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 손 연구원님 스몰캡에서의 강자이시기도 하고 지금 오늘 대담으로는 처음 뵀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앞에 선배님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오히려 보면은 더 과감하기도 하고 과감하지만 그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논리가 더 정연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펄스트 임프레션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가끔 유진투가 나오는데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뵙기 전에 2번 읽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대담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만약에 연구위원님이 그 시간을 뺏는다면은 제가 돈을 주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도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리포트 계속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바쁜 시간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칩설 네 번째 시간은 우리 그 유진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님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부디 엄청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안전벨트가 아니고 꽉 붙들고 흔들지 마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저도 계속 구독 내지는 방송을 통해서도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가 쇼티지라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